저녁 8시쯤 어느 가정집 거실에 따뜻한 불빛이 켜져 있고 갓 퇴근한 보호자가 소파에 앉아 치킨 한 조각을 뜯고 있습니다. 그 옆에서 작은 눈망울을 반짝이며 고리를 살랑살랑 흔드는 강아지 한 마리가 간절한 눈빛으로 올려다봅니다. 보호자는 그 눈빛을 이기지 못하고 웃으며 치킨 한 점을 내밀어 줍니다. 이 장면이 여러분의 일상과 얼마나 닮아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아마 10명 중 9명은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 여러분이 건네준 사랑이 실은 강아지의 수명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이건 겁을 주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의사들이 수십 년간 축적해온 임상 정보와 해외 연구기관의 통계가 뒷받침하는 냉혹한 현실입니다. 전 세계 반려견의 비만율은 약 60%에 육박하고 있으며 비만한 반려견의 기대 수명은 정상 체중의 반려견보다 평균 1년 반가량 짧다는 연구 결과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수의사에게 비만 판정을 받은 반려견 비율이 15%에 달하며 과체중까지 포함하면 그 숫자는 훨씬 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수백만 가구의 거실에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건네지는 한 조각의 음식이 반려견의 시계를 조금씩 되감고 있는 셈이다. 오늘 이 이야기에서는 보호자 10명 중 9명이 매일 무심코 반복하면서도 자신은 전혀 모르고 있는 치명적인 습관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단순히 무엇이 나쁘다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왜 나쁜지 그리고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까지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부디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이 하루라도 더 건강하게 곁에 머물 수 있도록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습관은 사람이 먹는 음식을 나눠주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에는 강아지에게 치명적인 양의 나트륨과 지방, 그리고 향신료가 들어있습니다. 사람의 혀에는 적당한 간이지만 체중이 5kg도 안 되는 소형견에게는 그 농도가 몇 배나 높은 독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양파와 마늘은 적혈구를 파괴하고 포도와 건포도는 급성 심부전을 일으킬 수 있으며 초콜릿에 들어있는 성분은 심장박동을 교란시켜 최악의 경우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어떤 보호자분은 우리 아이는 조금만 줬는데 괜찮았다고 말씀하시지만 그것은 괜찮은 것이 아니라 아직 증상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수의사들은 이를 소리 없는 손상이라고 부릅니다. 한 번의 치킨 한 조각이 당장은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도 간과 췌장에는 미세한 염증 반응이 누적되고 있고 그것이 5년 뒤, 10년 뒤에 치명적인 질환으로 폭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동물병원에서 췌장염으로 응급 내원하는 반려견의 상당수가 평소 사람 음식을 자주 먹어온 아이들이라는 사실은 이미 수의학계의 상식입니다. 두 번째 습관은 양치를 건너뛰는 것입니다. 많은 보호자분들이 강아지 양치를 단순히 입냄새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이것은 치명적인 오해입니다. 3살 이상 반려견의 약 80%가 이미 치주질환을 앓고 있다는 통계가 있으며 치주질환은 잇몸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잇몸에서 번식한 세균이 혈류를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심장과 신장 그리고 간까지 공격할 수 있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최근에는 양치를 하지 않아 심해진 치주질환이 인지기능 저하, 즉 강아지 치매와도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매일 단 3분만 투자하면 잇몸 속 세균의 번식을 막을 수 있는데 그 3분을 아끼다가 아이의 수명을 몇 년씩 깎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칫솔을 싫어하는 아이라면 거즈를 손가락에 감아 살살 문질러주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습관은 산책을 빼먹거나 형식적으로 짧게 끝내는 것입니다. 산책은 단순히 운동이 아니라 강아지의 정신 건강과 사회성 그리고 면역력까지 좌우하는 총체적 건강 활동입니다. 냄새를 맡고 다른 자극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뇌가 활성화되며 이것이 인지 기능 유지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산책이 부족한 강아지는 비만은 물론이고 관절이 퇴화하며 소화 기능이 저하되고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만성적인 압박감과 불안이 쌓인다는 점입니다. 짖기와 물건 파괴, 그리고 자기 발을 강박적으로 핥는 행동, 이 모든 것이 충분히 바깥을 경험하지 못한 아이들에게서 자주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비가 오거나 바빠서 하루 이틀 빼먹는 것이 습관이 되면 그것은 곧 아이의 몸과 마음을 동시에 병들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네 번째 습관은 정기검진을 미루는 것입니다. 강아지는 아프다고 말하지 못하며 오히려 본능적으로 고통을 숨기려 합니다.
야생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면 생존에 불리하기 때문에 수천 년간 진화해온 습성이 아직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호자가 이상 징후를 눈치챘을 때는 이미 병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1년에 한 번의 검진은 사람으로 치면 3년에서 5년에 한 번 건강검진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이니 결코 자주 가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7살 이상의 노령견은 6개월에 한 번씩 혈액검사와 초음파 검사를 받아야 조기에 질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병원비가 부담된다는 이유로 검진을 미루다 나중에 몇 배 더 큰 수술비와 치료비를 감당해야 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동물병원 현장에서는 매일같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5번째 습관은 간접흡연입니다. 담배를 피우는 보호자와 함께 사는 반려견이 그렇지 않은 가정의 반려견보다 암 발병률이 6배나 높다는 연구 결과가 2024년에 발표되어 큰 충격을 준 바 있습니다. 3년간의 추적 연구에서 흡연자와 함께 생활한 반려견은 10년간 하루에 한 갑의 담배를 직접 피우는 것과 맞먹는 양의 유해물질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가 긴 장두종 견종은 비강종양 발생 확률이 2배 반 증가하고 코가 짧은 단두종 견종은 폐로 직접 유해물질이 침투하여 폐암 확률이 60%까지 높아집니다. 게다가 강아지는 바닥에 가까이 생활하기 때문에 카펫과 바닥에 가라앉은 유해 입자를 코로 직접 흡입하는 소위 3차 흡연 피해까지 받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비만의 문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단순히 살이 찐 것이 귀여워 보인다는 인식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닫게 됩니다. 관절염과 디스크 질환은 비만 반려견에게서 정상 체중 반려견보다 몇 배나 높은 빈도로 발생하며 당뇨병과 고혈압, 그리고 심장질환까지 줄줄이 따라옵니다. 소형견의 경우 체중이 단 500g만 늘어도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은 사람으로 환산하면 수 킬로그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한 동물병원 수의사가 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호자분이 우리 아이가 먹는 것만 좋아해서 어쩔 수 없다고 하시는데 그건 아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자가 거절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가슴에 깊이 박히지 않으십니까? 사랑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간식을 줄 때는 하루 전체 섭취 열량의 10%를 넘기지 않아야 하며 반드시 반려견 전용 간식을 선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 가지 사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7살 된 말티즈를 키우던 한 보호자는 매일 저녁 식탁에서 반찬을 조금씩 나눠주는 것이 습관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구토를 시작하더니 축 늘어졌고 병원에 달려갔을 때 수의사가 내린 진단은 급성 췌장염이었습니다. 응급처치와 입원 치료에만 300만 원 이상이 들었고 이후에도 평생 특수 처방식만 먹어야 하는 몸이 되었습니다. 보호자는 눈물을 흘리며 내가 준 사랑이 독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했습니다. 이런 일은 특별한 불행이 아니라 올바른 정보 없이 사랑만 앞세운 결과가 만들어낸 예정된 비극입니다. 또한 예방접종과 기생충 예방을 빠뜨리는 것도 생각보다 흔한 실수입니다. 강아지 시절에 맞은 예방주사는 시간이 지나면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정해진 일정에 맞춰 추가 접종을 해주어야 합니다. 심장사상충은 한번 감염되면 치료가 극도로 어렵고 비용도 수백만 원에 달하지만 매달 한 번 예방약만 투여하면 거의 완벽하게 막을 수 있는 질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정서적 방치입니다. 물리적으로 함께 있는 것과 정서적으로 교감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루 종일 혼자 집에서 보호자를 기다리는 강아지의 시간은 사람의 체감으로 몇 배나 길게 느껴지며 이것이 분리불안과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퇴근 후 잠깐이라도 바닥에 앉아 눈을 맞추고 이름을 불러주며 함께 놀아주는 시간이 어떤 고급 사료보다 강아지의 면역 체계를 강화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서 우리가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람 음식 나눠주는 습관을 끊는 것이 첫 번째이고 매일 3분 양치를 실천하는 것이 두 번째이며 하루 30분 이상 의미 있는 산책을 하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정기검진을 1년에 최소 한 번, 노령견은 6개월에 한 번 받는 것이 네 번째이고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이 5번째. 이 5가지는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결심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오늘 하루를 시작으로 내일도 모레도 꾸준히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강아지는 말로 고맙다고 표현하지 못하지만 건강한 몸으로
하루라도 더 오래 여러분 곁에 머무르는 것이 그 아이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감사일 것입니다. 짧게는 10년, 길게는 20년을 함께하는 이 소중한 인연을 매일의 작은 습격이 가오다 먹도록 놔두지 마십시오. 진짜 사람은 귀여워서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아파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반려견에게 건강한 내일을 선물하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곁에서 꼬리를 흔들고 있을 그 작은 생명을 위해 오늘 밤부터 한 가지만이라도 바꿔보시겠습니까?